자, 이번 시간에는 재결정과 크로마토그래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염전에서 감 만든 천일염에는 여러 가지 물질이 섞여 있어요. 어떻게 하면 천일염에서 순수한 소금을 분리할 수 있을까? 자, 천일염에서 어떻게 하면 순수한 소금을 분리할 수 있을까요? 예. 자, 오늘의 학습 목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재결정을 이용하여 혼합물을 분리하는 예를 설명할 수 있다. 2. 용해도의 차이를 이용하여 분리하는 예를 설명할 수 있다. 자, 교과서 220쪽을 한번 볼게요. 염전에서 얻은 소금은 불순물이 많아. 어떻게 하면 순수한 소금만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교과서에서 보면 물에 녹였을 때 용해도 차이를 이용합니다. 그 방법으로는 뜨거운 물에 천일염을 모두 녹이면 그 안에 있는 불순물과 소금이 같이 녹겠죠. 그런 후에 식히면 대다수의 불순물은 물에 녹아 있지만 소금은 결정으로 석출되어 가라앉아요. 1번과 같이 불순물이 섞인 용지를 용매에 녹인 후 서서히 냉각하는 과정을 반복하여 순수한 결정을 얻는 방법을 우리는 재결정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학습지 21쪽이죠. 21쪽에 필기를 하면서 할게요. 선생님이 필기 검사합니다. 수업 시간에. 자, 그러면 우리가 재결정을 활용한 혼합물의 분리에는 없을까? 이랬어요. 자, 이게 뭐냐면 아스피린이에요. 우리가 해열제, 진통제 등으로 쓰이는 아스피린은 최초의 합성의약품입니다. 이 합성한 아스피린은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재결정을 이용해서 순도 높여 의약품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불순물과 이 아스피린 성분을 녹여서 냉각시키는 과정에서 아스피린만 결정으로 석출시키고 불순물은 그대로 녹아있고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순도 높은 아스피린을 얻는 거죠. 자, 방금 얘기했듯이 제제엽, 꽃소금 이런 것들. 자, 우리 제제엽은 염전에서 얻은 천일염을 물에 녹여서 가열해요. 그러면 물을 증발시키거나 냉각시켜서 재결정시킨 소금으로 결정이 눈꽃 모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꽃소금이라고 합니다. 네, 천일염 속의 불순물의 비율은 10% 이상이지만 제제염의 불순 비율은 1에서 2% 이하로 매우 낮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재결정을 활용한 혼합물의 분리에는 없을까? 자, 다량의 교체에 소량의 불순물이 섞여 있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질산칼륨 30g에 황산구리 1g이 섞여 있어. 그러면 소량의 불순물이 지금 섞여 있다. 그쵸? 자, 그러면 얘네들을 뜨거운 물에 녹입니다. 질산칼륨과 황산구리를 뜨거운 물에 녹여. 그러면 둘 다 녹겠죠. 질산칼륨과 황산구리가 둘 다 녹겠죠. 그 상태에서 얼음물에 냉각시키면 질산칼륨만 고체가 돼요. 녹지 않고 고체가 되고 석출이 됩니다. 그러면 황산구리는 그대로 액체 상태에 남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거름종이에 걸으면 질산칼륨은 결정이 되어서 이렇게 거름종이 위에 이렇게 남아있게 됩니다. 황산구리는 그대로 액체 상태로 이렇게 있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질산칼륨과 황산구리를 분리할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자, 보면 질산칼륨과 황산구리의 용해도 곡선을 보면요. 질산칼륨의 용해도 곡선이 훨씬 크고 황산구리의 용해도 곡선은 이렇게 작아요. 자, 그러면 얘네들이 0도씨 이하로 아주 낮은 온도로 떨어졌을 때 질산칼륨은 어때요? 더 용해도가 낮아지겠고 황산구리는 질산칼륨보다 더 용해도가 높겠죠. 자, 40도씨에서는 모두 물에 녹아요. 그런데 얘네들을 냉각시키면 더 낮은 온도로 0도씨 이하로 냉각을 시키면 질산칼륨만 고체로 이렇게 석출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럼 다른 사례는 없을까요? 자, 보면 다량의 고체에 소량의 불순물이 섞여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질산칼륨과 이번에는 소금 한번 볼게요. 질산칼륨 60g과 소금 5g 있어요. 자, 질산칼륨의 용해도 곡선은 이렇게 가파릅니다. 염화나트륨의 용해도 곡선은 어때요? 네, 이렇게 완만하죠. 자, 그러면 질산칼륨과 염화나트륨을 같이 40도씨에서 녹였다고 봅시다. 40도씨에서 녹이고 얘네들을 냉각시키면
질산칼륨은 용해도가 낮아지니까 고체로 석출되겠고 염화나트륨은 그대로 물에 녹아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분리가 되겠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염화나트륨과 붕산도 마찬가지예요. 자, 붕산의 용해도 곡선은 이렇게 가파르고 염화나트륨의 용해도 곡선은 이렇게 완만합니다. 자, 그러면 온도에 따라서 둘 다 같이 녹는 온도가 있을 텐데 낮은 온도로 냉각시키면 염화나트륨은 물에 그대로 녹아 있겠고 붕산은 고체로 석출이 되겠죠. 자, 자, 그러면 이 두 그래프의 공통점, 이 두 물질의 공통점은 뭘까요? 어떤 차이가 크다? 예, 용해도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염화나트륨은 곡선이 완만한데 질산칼륨이나 붕산은 이렇게 곡선이 가파르죠. 그래서 용해도 차이가 큰 두 물질인 경우에는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번에서 석출된 소금 결정을 따로 물에서 분리하고자 할 때 다음 중 어떤 실험 장치를 쓰면 좋겠는가? 자, 석출된 소금 결정이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고체니까 물에서 따로 분리할 때 뭐를 쓰면 되겠어요? 예, 거름을 쓰면 이 거름 위에 고체가 석출이 되겠죠. 자, 3번의 답과 같이 액체 속에 들어있는 고체 물질을 분리하는 방법. 자, 액체 속에 들어있는 고체 물질. 예를 들어서 물 속에 있는 흙. 자, 물과 흙을 분리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이렇게 거름 종이에 흙탕물을 부으면 이 거름 종이 위에는 흙이 남고 물은 분리가 되겠죠. 자, 액체 속에 들어있는 고체 물질을 분리하는 방법을 우리는 뭐라 하냐? 거름이라고 합니다. 자, 녹아있는 고체와 결정이 있는 고체가 있을 때는 이 거름과 같은 방법으로 분리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용해도를 이용한 다른 분리 방법은 없을까? 자, 이것은 교과서에는 안 나와 있지만 참고로 우리가 선생님이 그냥 부연 설명하는 겁니다. 도라지의 쓴맛이 있어요. 근데 도라지의 쓴맛은 어떻게 제거할까? 자, 쓴맛은 물에 잘 녹아요. 그래서 물에 잘 녹는 용해도의 차이를 이용합니다. 그럼 도라지를 소금물에 오래 담가두면 이 쓴맛이 소금물에 우러져 나와요. 자, 그래서 쓴물질은 소금물에 녹아서 쓴맛을 제거한 도라지를 먹을 수 있습니다. 5번처럼 혼합물 중 특정한 물질만 녹이는 용매를 사용하여 물질을 분리하는 방법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우리는 이러한 방법을 추출이라고 해요. 자, 원두커피에서 커피를 만들 때 이제 우리 원두커피 여기에 이 커피 가루를 올리고 물을 이렇게 내리죠. 자, 물을 내리면 이 커피 성분만 물에 녹아서 이렇게 추출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도라지의 쓴맛을 제거하는 것들 추출이죠. 자, 그리고 녹차잎에서 티백을 넣으면 찬물이 이렇게 우러져 나오죠. 찬물만 물에 녹아서 이렇게 우러져 나오죠. 이런 것도 추출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코올에 허브향을 넣으면 이 허브향 성분만 알코올에 녹아서 이렇게 추출이 됩니다.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혼합물에 특정한 물질만 녹이는 용매를 사용해서 물질을 분리하는 방법, 추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자, 그러면 질산칼륨과 소금, 염화나트륨이 서로 많이 섞여 있어. 아까는 조금 섞여 있는 경우를 얘기를 했어요. 조금 섞여 있는 경우에는 재결정을 이용해서 하면 됐는데 이번에는 서로 둘 다 많이 섞여 있어요. 많이 섞여 있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질산칼륨과 염화나트륨이 섞여 있다면 어떻게 분리할 수 있을까요? 일단 질산칼륨과 염화나트륨의 용해도 곡선 자체가 다르다고 했어요. 질산칼륨은 가파르고 염화나트륨은 완만했어요. 자, 이 두 물질의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다름을 이용해서 분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높은 온도에 질산칼륨과 염화나트륨 보면 높은 온도에 물에 혼합해요. 일단 혼합하면 질산칼륨과 염화나트륨이 다 녹겠죠. 자, 녹였다가 식히면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큰 물질, 얘들을 식히면 큰 물질인 질산칼륨은 어떻게 될까요? 결정으로 석출이 되겠죠. 그리고 염화나트륨은 온도가 높거나 낮아도 별 용해도의 차이가 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염화나트륨은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7번과 같이 온도 변화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큰 물질과 작은 물질이 섞여 있을 때 높은 온도에서 혼합한 후에 녹인 후 냉각해서 용해도 차이가 큰 물질만 먼저 결정으로 석출시켜 분리하는 방법을 우리는 분별 결정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증류와 분별 증류 했어요. 증류는 뭐예요? 증류는 한 가지 액체였어요. 소금물에서 소금과 물을 분리하는 거. 근데 분별 증류는 두 가지 이상의 액체였어요. 두 가지 이상의 액체를 분리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 분별 증류도 증류에 들어가요. 재결정하고 분별 결정을 구분해보면 재결정은 불순물, 소량의 양을 분리해서 다량의 물질과 소량의 양이 섞여 있을 때 이 소량의 양을 분리해서 더 순도가 높은 물질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재결정이었고 이 분별 결정은 둘 다 양이 많은 다량인 둘 다 두 물질을 서로 분리하는 방법은 분별 결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는 분별 증류와 분별 결정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는데 이걸 그냥 참고로만 여러분들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그럼 9번 볼게요. 용해도 차이를 이용하여 분리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설명이다. 분리되는데 적용된 방법을 적어보자. 자, 혼합물의 종류가 도라지를 물에 담가 쓴맛을 제거하는 방법 뭐였어요? 우리 추출이었죠. 소금과 나프탈렌이 섞여 있을 때 물로 소금만 녹인 후 분리한다. 자, 이건 뭐예요? 거름입니다. 원두 커피 가루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 커피 성분이 녹아 커피의 향과 맛과 향기를 낸다. 이것도 추출입니다. 질산칼륨에 황산구리가 약간 섞여 있을 때 뜨거운 물에 녹여 식히는 과정을 반복해서 순수한 질산칼륨을 얻는다고 했어요. 이거는 이제 소량의 물질을 물에 녹여서 순수한 물질을 얻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재결정입니다. 흙과 설탕이 섞여 있을 때 물로 설탕만 녹인 후 분리한다. 이거는 거름이 되겠죠. 고사리의 쓴맛은 물에 담가서 뺀다. 자, 물에 담가서 쓴맛만 물에 녹여서 빼는 방법. 이걸 추출이라고 하죠. 알코올에 허브잎을 넣어 허브 향이나 오일을 녹여내는 것. 이것도 추출입니다. 염화나트륨과 붕산이 섞여 있을 때 뜨거운 물을 부어서 식혀서 붕산을 먼저 분리하는 것. 자, 이렇게 두 가지 물질이 비슷하게 섞여 있을 때 붕산을 먼저 분리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 결정이라고 하죠. 여러 가지 염류가 섞여 있는 천일염을 물에 녹여 거른 후에 용액을 냉각하는 과정을 여러 번 되풀이한다는 재결정이죠. 자, 아스피린 정제할 때 이것도 재결정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불순물이 섞인 질산칼륨을 물에 넣고 가열하여 모두 녹인 다음 용액을 냉각시키면 질산칼륨의 흰색 결정이 석출된다. 이와 같은 혼합물의 분리 방법 뭐라고 하죠? 네, 재결정이죠. 이와 같은 혼합물의 분리 방법을 이용하는 예를 두 가지 고르면 자, 순수한 물질을 얻는 과정, 순도 높은 의약품 뭐예요? 천일염의 정제와 아스피린의 정제가 되겠죠. 3번 다음은 질산칼륨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실험 방법을 순서 없이 나열한 것이다. 가에서 다를 순서대로 옳게 나타낸 것. 자, 처음에 뭐 하면 돼요? 자, 둘 다 물에 담긴 비커에 불순물이 섞인 질산칼륨을 넣고 가열해서 녹이죠. 자, 그 다음에 찬물에 냉각시키죠. 비커를 찬물에 담가 결정이 생기도록 합니다. 그리고 거름 장치로 용액을 거르면 되죠. 4번 보기에서 질산칼륨의 불순물을 제거하기에 알맞은 장치 뭐예요? 자, 끓여서 냉각시켜서 걸러주는 과정 뭐예요? 자, 니은이 됩니다. 추출에 의한 혼합물의 분리에 해당하는 것은 자 1번 소금과 나프탈렌이 섞여 있을 때 물로 소금만 녹인 후 분리한다. 이건 뭐예요? 자 거름이죠. 네. 자 물과 에탄올의 혼합물을 가열해서 분리한다. 예, 혼합물을 가열해서 분리하는 것. 이거는 증류죠. 알코올에 허브잎을 넣어 허브 향이나 오일을 녹여내는 것 추출이죠. 자 벽시와 쭉정이를 벽시를 소금물에 넣어서 분리하는 것. 이거는 뭐예요?
밀도 차이에 의한 분리죠. 자, 소금과 나트륨이 섞여 있을 때 물로 소금만 녹인 후 분리한다. 이것도 뭐예요? 예, 이것도 거름이 되겠죠. 6번에 보면 염화나트륨과 질산칼륨이 섞여 있을 때 각각의 물질로 분리하는 데 적용한 특성과 그 분리 방법이 옳은 것은 자, 염화나트륨과 질산칼륨이 섞여 있어요. 자, 그러면 얘네들 분리할 때 어떤 방법을 쓴다고 했죠? 예, 용해도 차이를 이용한 분별 결정을 쓴다고 했어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크로마토그래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